안녕하세요, 필름서고구로입니다. 크라임씬 제로의 마지막이 9월 말에 올라왔죠.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한 3에서 4주 정도 지났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너무 재밌게 본 크라임씬 제로 꼭 봐야 하는 이유 알려드릴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스포 당하기 전에 꼭 보시길 바랄게요.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먼저 이 크라임씬을 꼭 봐야 되는 이유로는 바로 8년 만에 넘버링이 되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시즌 3가 끝난 뒤에 하도 안 나오길래 저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이제 못 보나 보다 하고 되게 많이 아쉬워했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24년도에 리턴즈로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참을 기다려야 되나 하고 불안해했었는데 와 대박, 그 넷플릭스에서 딱 공개를 한 거죠. 원래 크라임씬의 근간은 JTBC였습니다. 매 시즌마다 정식 넘버링을 붙여서 공개를 했었는데 추리 마니아들이 좋아하는 되게 소수 취향의 예능이다 보니까 시청률이 낮고 제작비는 많이 들었다고 해요. 거기다가 주요 제작진들이 이탈되면서 JTBC에서는 더 이상 후속작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려 7년 동안이나요. 진짜 이렇게 오래 기다릴 줄 몰랐는데 그래도 정말 다행히게도 티빙 오리지널에서 이 크라임씬 제작을 도왔는데요. 그런데 크라임씬 4가 아니라 리턴즈란 별도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플랫폼 이동이라는 큰 이유가 작용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리턴즈 그 기존에 시즌 1부터 시즌 3까지 에피소드당 한 사건으로 진행을 해왔고요. 한 시즌에 한 10개에서 12개의 사건을 볼 수 있게끔 했었었는데요. 리턴즈가 딱 되니까 이 제작진들이 좀 힘들었는지 1사건을 2회로 쪼개는 구조로 갔어요. 거기다가 어벤져스의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계관을 연계하는 새로운 실험을 했다 보니까 오리지널의 냄새보다는 스핀오프 같은 느낌이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팬들 사이에서 제발 넷플릭스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 소원이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크라임씬 제로라는 넘버링이 되어서요. 그래서 넘버링이 되어서 나온 건 어쨌든 8년 만입니다. 숫자가 아닌 0을 넣은 이유를 또 찾아보니까 제작진들이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본질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제로라는 숫자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나오게 되면 어떤 숫자로 나올진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에 시즌 4가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크라임씬 제로를 꼭 봐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넷플릭스 안에서의 흥행 성적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드라마는 넷플릭스에서 자주 1위를 했어요.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수리남, 지옥 이런 작품들 생각이 나고요. 한국은 물론 글로벌까지 다 장악을 했었죠. 근데 예능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넷플릭스 한국 예능은 관찰 예능이나 서바이벌 포맷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솔로 지옥, 피지컬 100, 데빌스 플랜, 흑백 요리사, 그리고 대환장, 기안장 등등이 되게 성적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예능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초반 성적은 좋았지만 기존의 서바이벌 형태 이런 거에 비하면은 반짝하고 금세 하위권으로 내려가 버리는 듯한 느낌이 좀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던 거는 좀비버스, 미스터리 수사단 이런 것들도 있는데 글로벌 반응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스토리가 있는 드라마에 비해서 넷플릭스에서의 한국 예능은 진짜 힘들었겠다. 그래서 스토리가 기반이 된 드라마가 아니면 혹시 넷플릭스에선 성공하기 힘든가?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던 차였는데 근데 이번 크라임씬이 대단하게도 한국 팬들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큰 관심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공개 직후 한국과 글로벌 넷플릭스 시리즈 탑10에 1위 찍고 그 뒤로도 꾸준히 상위권을 지켰던 예능이고요. 이게 즉 무엇을 의미하느냐, 단순히 추리 예능이기 때문에 팬들만 좋아했던 게 아니라 요번에 크라임씬 제로의 추리 롤플레잉 예능이 대중적으로도 엄청 통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꼭 보셔야 된다. 사실 오랜만에 봤었던 24년도의 리턴즈 때도 솔직히 스케일이 커진 것 같아서 많이 놀랐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더 커졌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이 뿌린 돈 냄새가 아주 제대로 납니다. 장진 감독도 제작 발표회 때 이번 크라임씬 제작진들이 돈 벌 생각이 없는 줄 알았다고 농담할 정도로 진짜 스케일과 디테일들이 엄청났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건부터가 그냥 대박이에요. 스튜디오 안에다가 그냥 병원을 만들어 놨는데요.
1층, 2층도 아니고 무려 6층이나 되는 건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겉에서 봤을 때 그냥 뭐 합판으로 해서 외형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부까지 완벽하게 정말 건물형 세트를 세트장 안에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다가 엘리베이터도 있는데 1층부터 고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걸 보면서 거기에 또 6명인가 들어가거든요. 그 세트 규모에 저 입 벌리면서 그 편을 봤던 것 같아요. 뭐 1편뿐이겠습니까? 다른 에피소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리도 만들었고요. 배도 띄울 수 있게 물도 채워놨고 BMW 차량도 부셔놨어요. 거기다가 진짜 무슨 그 물 채워놓은 거 그냥 뭐 발만 담궈가지고 지나가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아예 배를 띄워놓고서는 건너갈 수 있게끔 그런 부지를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크게 크라임씬을 만들어놔서 제작진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 단서를 수색해야 하는 범이 진짜 미쳤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에피소드도 되게 놀랐던 거는 원래 크라임씬 하면은 벽이 없고 문이 없습니다. 그게 원래 전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되게 특이하게도 공간에 벽을 만들어 놓으면서 또 기존 에피소드랑은 다른 크라임씬을 만들었어요. 넷플릭스에서는 진짜 이 크라임씬 손익분기점 얼마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투자를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스케일이 미치게 커버리니까 기존의 시리즈에서는 볼 수 없었던 출연자들의 모습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증거를 찾아가서 자랑하려고 하면은 세트 전역을 뛰어다녀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소통을 하려고 할 때 서로 고함을 막 고래고래 질러야 된다든지 뭐 이런 모습들도 사실 출연자들은 물론 힘들었겠지만 이 탐색의 동선이 오히려 더 넓어지고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그 덕분에 몰입감이 더 강화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요번엔 아예 세트 전체가 거대한 미끼처럼 설계된 크라임씬이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바로 네 번째 에피소드라고 저는 보는데요. 골목을 아예 만들어버렸습니다. 처음으로 이 크라임씬 안에 벽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전 크라임씬 형태를 벗어난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제작진들이 출연진들한테 시간이랑 동선을 토대로 추리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 라는 의미로 그 에피소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그 에피소드를 통해 가지고 정황 추리를 하는 모습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박통닭으로 나왔던 박지훈 아나운서가 그 세세하게 상황을 분석을 하고 시간대별로 정리를 하면서 범인을 색출하는 그 장면은 정말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봤던 기억이 있어요. 다른 에피소드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그냥 방 몇 개 던져주고선 결정적인 단서만 찾아 그럼 범인 나타날 거야 이런 느낌이 절대 아니라 정말 이동 동선 하나까지 뭔가 계산되어져 있는 느낌이고 단서를 찾다 보면 새로운 범죄 현장을 막 찾게 되니까 와 이거는 출연진들이 새로운 범죄 현장을 찾았을 때에는 되게 쾌감 아닌 쾌감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출연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광범위한 그 세트장 안에서 여러 단서들을 찾다 보니까 힘들기도 힘들겠지만 헷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요번 제로편을 통해서 형사들이 진짜 사건을 해결할 때 저렇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크라임씬이 재미있는 또 하나의 이유, 크라임씬에 나오는 인물 이름이나 배경 설정, 스토리 다 이유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그 캐릭터들 이름이 참 재밌는데 안의사, 장딸, 김클럽, 하금수, 장셰프, 박통닭 등등 정말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웃기려고 대충 붙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름들 때문에 오히려 추리를 하는 데 있어서 혼선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플레이어들이랑 시청자들한테 추리에 혼선을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작진들이 나름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름조차도 트릭으로 만들어버리는 건데요. 이런 네이밍들도 출연자들한테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크라임씬의 가장 중요한 룰 다들 아시죠? 바로 거짓말은 범인만 할 수 있다. 사실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단어 기본대로 흘러가서 나와져 있는 멘트라고 하면은 솔직히 그냥 연기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크라임씬 보면 약간 그러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정말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말 한마디, 작은 표정 하나하나를 전부 단서로 생각을 하고 그 미묘한 차이를 잡아서 범인을 또 색출하는 재미가 있다 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거짓말을 한 거지? 이런 궁금증이 계속 생겨요. 그 말은 즉 어디까지 대본이고 어디까지 애드립인지 솔직히 구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출연자들은 어떻게 이 내용들, 이 대사들을 치고 있는가? 연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자기네들이 얘기하고 싶은 대로 평상시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드라마처럼 흘러가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출연자들이 어마어마한 양의 캐릭터 정보를 받고 그 이후로는 정해진 대본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에 그 캐릭터에 대한 정보들을 다 넣어놓고서는 슛 들어가면은 메소드로 그냥 즉흥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애드리브가 나오는 상황들이 진짜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 제로가 더 재밌어진 이유는 시즌 1부터 꾸준히 출연해왔던 분도 있고 한 시즌을 해왔던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경력자들이잖아요. 그 내공이 얼마나 높아졌겠어요. 요번에 이 제로에서 완전히 그냥 터져버린 듯한 느낌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제작진들도 이 즉흥적인 상황을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 쟤네 싸우네 이런 느낌인데 제작장 입장에서는 그 감정을 계속 주거니 받을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그래서 요번 크라임씬 제로에서는 원테이크로 찍은 장면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장례식장 에피소드 같습니다. 정말 저는 그 순간만큼은 숨죽이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이 계속 추리만 하게 되면은 사실 분위기도 무거워지고 물론 추리물을 좋아하시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머리를 너무 많이 쓰면 결국 지치게 되잖아요. 크라임씬에서 재미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곳곳에 약간 허술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계속 넣어놓고 있고 또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트랑 트릭은 진짜 영화처럼 엄청 정교해졌는데 그 사이사이에 숨통 트이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장치들을 넣어놓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바로 합성 티가 팍팍 나는 증거 사진들입니다. 저는 이게 생각보다 크라임씬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수사를 하고 있는 차에 나 진짜 숨구멍 필요하다 이럴 때 이 사진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요 그냥 나도 모르게 피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거는 이 사진이 추리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리듬을 확 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작진들이 되게 대충 만든 사진들, 이미지들이 쉽게 만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초창기 때는 대충 정말 만들었다고 하긴 하지만 이게 정말 정체성이 되어버린 지금에서는 오히려 대충 보이게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충 보이게 노력한다라. 이것도 만드시는 동안 머리 정말 아프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또 흐트러지지 않는 크라임씬의 원래 그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정말 많은 감사함을 느꼈고 이 시즌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멤버들 역대급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출연자 모두가 크라임씬 경험자고요. 특히 김지훈 배우를 제외한 나머지 4분은 리턴즈 때 멤버였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김지훈 배우님이 못하는 것도 아니라 이미 경력자시니까요. 그냥 첫자 때부터 적응기 따위는 그냥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냥 호흡이 맞았던 것 같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팬들이 봤을 때에도 이 조합들 괜찮은데? 라는 평이 계속 나오고 마지막까지 봤을 때는 진짜 레전드라고 박수를 치게 되는 거죠. 확실히 이 추리할 때는 이제 장진과 박지훈은 확실하게 그냥 자리를 잡았다? 아니죠. 그냥 두 분은 이제 형사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완벽한 추리를 보여주고 계시고 장진 감독님이야 원래 연출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차분하게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부분들이 되게 항상 인상적이었는데 박지훈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정황 추리할 때는 진짜 저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들 이렇게 저렇게 헷갈리고 있을 때 혼자서 딱딱딱딱 정리하는 모습이 이 분야에 뭔가 타고나신 분인가? 그런 생각까지 해봤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두 분은 여전히 크라임씬 제로에서도 중심을 꽉 잡고 계셨습니다. 반대로 개그맨 장동민님과 김지훈 배우님은 확실히 예능감으로 요 제로를 살렸던 것 같습니다. 우선 개그맨 장동민님 같은 경우에는 말해 뭐합니까? 그 특유의 버럭, 급발진 여전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내공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요번에도 레전드 드립들 많이 만드셨죠. 장수 도울 때 나온 별이 5개 이거 너무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장딸 주스 토렴을 할 때 너무 웃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레전드 짤로서 엄청 돌고 있죠. 역시 진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우 김지훈님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형사 하셨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사람이 증거 하나 해석 잘못하면은 저렇게 해도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너무 배꼽 빠지게 웃어가지고, 그리고 가수 안유진 님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하면 크라임씬 리턴즈 때 의기소침한 모습이랄까요? 다른 방송에서 보여줬던 그 당당함이랑 이런 것들이 안 보여서 좀 아쉬웠었거든요. 그도 그럴 게 더 훨씬 더 나이 많으신 분들하고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요번에 진짜 와, 추리랑 예능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어요. 요번 제로에서 그냥 자리를 잡았다? 아니요, 굿까지 했어요. 굿. 다른 예능에서 보였던 안광이 아예 보였고요. 다른 분들과 이제 말싸움 할 때에도 그 심리 기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박수 여러 번 쳤습니다. 진짜. 이러니까 이번 제로가 완전 레전드들만 모여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게스트 활용도 되게 눈에 띄었어요. 보통 다른 예능 같은 경우에는 뭐 드라마 홍보 때문에 잠깐 얼굴 비추는 정도가 다잖아요. 근데 솔직히 크라임씬의 그 게스트들은 달랐던 것 같거든요. 그냥 홍보차가 아니라 정말로 즐기려고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그 배역에 맞춰서 정말 몰입도 있게 연기를 잘 해오셨고, 요번에도 다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코패스나 범성애자 같은 까다로운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연기력, 예능감, 추리력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니까 게스트를 또 눈여겨보는 그 재미도 확실히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서 논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원래 크라임씬 1부터 3까지는 롤카드를 나눠주고 무작위로 뽑아서 배역을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장진 감독님이 20대 역할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이돌 연기도 해보시고, 그리고 어린 게스트가 뭐 60대 연기를 하면서 장진 감독님에게 막 하대를 하거나 하극상을 보여주고 그런 모습에 되게 재밌었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그 역할 배정하는 시스템이 랜덤이 아니라 제작진들이 부여해주는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었다. 한편으로는 저 개인적으로 물론 잘 맞힌 건 아니지만 범인 유추가 살짝 쉬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범은 유추할 때 지난번에는 이 사람이 범인을 했으니까 이번에 안 하겠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저 사람은 배제하고 간다라고 하는 단점이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윤현진 PD가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무작위 뽑기는 무조건 리얼함과 의외성을 주긴 하지만 완성도 있는 롤플레잉에 대해서는 좀 아니다. 그래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적합한 배정이 필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납득이 됐습니다. 약간 장단점을 잘 고려하셔서 이번 제로를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예전에 크라임씬 리턴즈 때는 솔직히 비판이 많았습니다. 원래는 사건마다 독립적으로 진행되었던 포맷인데 이 리턴즈 때 처음으로 세계관이라는 거를 넣어 놓은 거죠. 게다가 참가자들의 추리력이 너무 높아지니까 제작진들이 그 난이도를 올리려고 모든 용의자들한테 범인이 될 수 있는 흔적들을 심어놔 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용의자도 피해자와 갈등하는 동기가 있고, B 용의자도 방에서 흉기 관련된 단서가 나오고, C 용의자도 사건 시간대 알리바이가 애매하고, 이런 식으로 누구든 범인일 수 있는 정황을 완전히 깔아버린 거죠. 사실 이렇게 되면은 추리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머리를 써가면서 추리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재미가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TV를 보고 시청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명확한 단서들을 따라가다가 이 사람이 범인이다 라는 그 재미와 희열을 느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범인 같아 보이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추리 예능인데 정작 추리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이번 제로에서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포맷대로 사건 단위로 집중하면서 완결성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한 회차만 봐도 사건의 기승전결은 뚜렷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냥 발견되는 단서만 가지고 하는 추리가 아니라 그 상황이나 시간 이런 것들 다 고려해야 되는 정황 추리가 도입됐다는 것 자체가 이 제로를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요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는 이 크라임씬 제로 넷플릭스에 들어갔으니까 한국 팬들만의 추리 예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외 팬들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죠. 요즘에 K-드라마, K-팝 이런 거에 익숙한 그 외국인들이 거기에 이제 더해서 K-예능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피지컬 100이나 흑백 요리사 같은 서바이벌 프로만 잘하는 한국 예능이 아니라 추리 롤플레잉 예능도 잘하는 게
한국에 있다, 새로운 장르도 잘한다라는 거를 이번에 또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고요. 이게 어쨌든 가능했던 이유는 구조 자체가 증거찾기, 심리전, 투표 되게 쉬운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명확하잖아요. 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한다면은 이게 해외에 팔려서 뭐 미국이든 영국이든 그 안에서 리메이크 돼서 그 국가의 배우들이 나와서 하는 거죠. 그러면 또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크라임씬 제로를 꼭 봐야 되는 이유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단순히 추리 예능이 돌아왔다가 아니었습니다. 넷플릭스 무대를 만나서 더 커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대중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게 포인트고요. 예능인데 드라마처럼 몰입되고 또 빵 터지는 유머까지 챙겨가는 작품. 그래서 더욱더 저는 이 크라임씬 제로가 단순히 부활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 스포일러 당하기 전에 꼭 보시고요. 혹시 보셨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레전드 장면은 무엇인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름 속 어그로였습니다.